여러분 지금 시장이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느낌이고요. 폭락의 트리거가 터질 듯한 그 직전의 모습. 과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오늘 영상의 전체를 관통하는 그 세 가지 폭락의 트리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유가 100달러, 그리고 차트상 S&P 500, 200일선 지지, 그리고 신용 스프레드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움직이면 시장은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금 변곡점, 즉 살얼음판 위에 사람이 서 있듯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신용의 트리거 세 가지는 증시 폭락 그리고 경기 침체로 연결될 수 있는 이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란, 호르무즈에 통행세까지 부과할 수 있다 검토 중이고, 미국 또한 호르무즈를 사수하기 위한 작전을 본격화 중에 있다. 사실 주식은 결과죠. 그리고 그 결과를 나타내는 그 원인이 되는 것들, 신용 경색, 그리고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고용 압박,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기술적인 수급. 자, 먼저 신용 스프레드. 시장의 자금이 기업의 부도 위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200일선. 시장 참여자 대부분, 특히 월가의 대규모 자금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그 지지선이고요. 심리와 수급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 이게 무너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중장기 생명선이에요. 그리고 유가 100달러.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한 이후 그 위에서 횡보할 경우 상당히 물가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100달러, 첫 번째 100달러, 그리고 그 다음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경기 침체 확률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이것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일단 증시 맵을 보면 미증시 지수는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살얼음이 깨지면 다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증시의 특성을 보잖아요. 기존에 약세를 띄었던 소프트웨어, 그리고 반도체, 소프트웨어, 자, 이쪽 섹터가 반등. 자, 이런 메가캡 종목은 살짝 빠지면서 보합, 약보합, 그러면서 소프트웨어와 에너지 이런 것들이 지수를 들어 올리는, 전반적으로 지수 방어는 되고 있다. 하지만 그 외 대부분 섹터는 모두 약하죠. 그리고 특히 테슬라가 3.1%로 약세를 띄었는데요. 테슬라 고베타 종목이죠. 변동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지수보다 올라갈 때 더 오르고 빠질 때 더 빠진다. 반도체는 내부 균열, 소프트웨어는 일부만 버티고 나머지는 선별적으로 등락, 꺾이는 장세. 특히 고베타 종목 테슬라가 약세를 띄고 있다는 것. 물론 자율주행이라는 그 이슈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고베타 종목이 꺾인다는 이 상황 자체가 증시에는 좋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점차 리스크온, 공격적인 곳에서 빠져나와서 안정적이고 방어적인 쪽으로 몰리고 있다. 또는 실물 인플레와 연결된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거는 상승세의 확산이 아니라 생존형, 방어형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 고베타 종목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S&P 500을 일봉 차트로 볼게요.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점 패턴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이 라운드 탑이라는 패턴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역 커벤핸들 패턴이기도 하고요. 크게 봤을 때는 이 둥근 천장 형태, 바로 라운드 탑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고점 패턴 중 하나고요. 현재 이 패턴의 넥라인, 목선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핵심 지지 매물대라는 것이고요. 또한 여기 있는 이 200일 이평선, 지금 살짝 이탈했는데요. 이거 오늘 주봉 마감하죠? 여기서 들어 올려줘야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깨게 되면은 더 빠진다. 특히 지금 200일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이탈 직전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고요. 만약에 여기마저, 자, 여기 그리고 200일 이평선 같이 맞물려 있는 여기가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가격 방어 구조가 무너집니다. 구조가 붕괴되고요. 의미 있는 조정이 나올 것이다. 물론 그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이 증시가 무너지냐, AI 버블이 꺼지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그 아래 맥점에서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온다. 하지만 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어디가 맥점인지 모른다면 손실이 나거나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통 라운드 바텀이라는 바닥 패턴도 있습니다. 이 둥근 천장은 여기에 반대인데요. 상승 에너지가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꺼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흘러내리다가 한 번에 주요 매물대를 이탈하면서 크게 빠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들어 올리려면 여기서 바로 올려야 되고요. 지금 올려야 되고요. 아니면 크게 빠진다. 게다가 지금 중요한 거는 200일 이평선이라는 생명선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국면이라는 거죠. 자, 이 200일 이평선은 중장기 투자자, 기관 자금,
자산운용사, 퀀트, 시스템 매매 전부 다 보는 이평선입니다. 또 단순한 선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결집된 선이기 때문에 이게 깨졌을 때는 의미 있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때 2025년 4월 달에도 여기를 깼죠. 200일 이평선 깨면서 급락이 떨어졌었다. 장기 추세가 이 위에서 살아있느냐 아니면 무너졌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반등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주 팔란티어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저기 200일 이평선을 진작 깼죠. 깨고 나서 급락이 떨어졌다. 160달러대에서 120달러대까지 상당히 많은 하락폭이 나왔었고요. 지금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소프트웨어도 변곡점이란 거예요. 이 팔란티어 주가에서 중요한 핵심 매물대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부딪힌 상태고요. 여기를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고 실패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급등이 나오느냐 또는 의미 있는 큰 조정이 나오느냐 갈림길입니다. 이거는 지금 지수 S&P 500이나 나스닥 이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현재 주요 종목들이 대부분 이런 상태입니다. 변곡점에 와 있다는 거죠. 자, 코스피는 어떨까요? 코스피는 미증시보단 조금 흐름은 좋습니다. 자, 여기서 올라타고 지지받은 형태죠. 일단 현재까지는 나쁘진 않은데 똑같습니다. 미증시도 지금 변곡점이죠. 깨면은 폭락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코스피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위에 지금 있지만 여기를 갭으로 떨어뜨리면서 폭락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미장이 만약에 조정이 나오잖아요. 코스피도 여기 바로 깹니다. 특히 지금 조정의 명분이 뭐죠? 유가죠. 미장이 조정이 나온다는 것은 유가가 급등한다는 이야기예요. 국장은 유가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증시 하락 시에 미증시가 빠진다면 코스피도 같이 빠질 건데 국장 타격이 더 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국면 변곡점이란 거고요. 자, 조금 전에 봤던 이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왜 본 거냐면 이 소프트웨어주가 이 섹터가 상당히 독특한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증시에서. 바로 위험선호 심리의 바로미터예요. 실적도 중요하지만 심리로 많이 움직이고요. 특히 지금 이번에 이 하락, 증시의 하락을 이끌고 온 첫 번째 조정의 명분이었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의 흐름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위험선호가 꺾이면 빠질 수 있다. 그리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로 버티는 시장은 아니죠. 수출이 중요합니다. 유가가 이 기업의 이익을 상당히 좌우하는 큰 비용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했을 경우 타격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얼음을 지금 망치로 두드리고 있는 살얼음을 깨려고 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 바로 이 신용 스프레드예요. 자, S&P 500 차트 그리고 CDX 기업 부도에 베팅하는 보험의 가격입니다. 이 아래는 CDX가 최근 9개월 동안에 어떤 위치에 와 있느냐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냐 낮은 위치냐 이 백분위로 나타낸 그래프고요. 자, 신용 스프레드가 뭔가 세상에는 돈을 빌리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죠. 근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미국 같은 높은 신용도를 가진 주체에게 돈을 빌려줄 때와 아니면 부도 직전에 있는 작은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금리가 똑같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고위험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더 높은 금리를 받습니다. 이 금리의 차이가 바로 신용 스프레드예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도 확률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겠죠. 왜냐하면 리스크 높은 기업에는 더 높은 금리를 계속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신용도 좋은 기업과 신용도 나쁜 기업의 조달 금리는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위험한 곳에 돈을 빌려줄 때 추가적으로 프리미엄을 붙여서 받는 그 금리의 차이, 더 요구하는 추가 금리인 거죠. 자, 기업이 망할 것에 대비해서 드는 보험의 가격인데 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기업들의 부도 위험이 커진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9개월 동안에 이 CDX의 보험 가격의 상대 위치, 자, 최근 9개월 정도 기간 중에서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 지금 거의 90% 이상 상당히 치솟아 있죠. 지금 CDX 보험 가격 자체는 낮은데요. 최근 9개월간의 그 기간 내의 상대적 위치는 지금 상당히 높은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시장은 이 절대값, 이게 낮냐, 높냐, 이거보다 최근 대비해서 얼마나 높냐, 그 상대성을 중시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신용 스프레드가 9개월 내 최고치를 찍고 S&P 500은 고점에서 약 5% 내외, 지금 한 4%, 5% 되는데 그 안에 있을 때 대부분 이런 조정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이 신용 스프레드 또한 터질 준비는 끝낸 것으로 보여진다. 중요한 건 여기서 숏을 다 터뜨리면서 상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숏배팅을 등에 업고 폭락을 줄 것이냐 이겁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통해 보더라도 지금
제가 여기 중요 구간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가 마지노선이다. 여기 마지노선을 찍고 하락했다가 돌파해서 지금 다시 이 마지노선에 닿아 있는 상태. 여기서 찍고 리테스트하고 다시 갈 것이냐, 여기서 다시 아래로 이탈할 것이냐. 이탈한다면 증시 급반등, 리테스트 올린다면 증시 폭락, 이런 상태예요. 심리적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리스크 5%, 시장 심리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하이힐드 스프레드 여기서 반등하면요, 폭락 가능성 매우 커집니다. 이 위기의 신호탄 하이힐드 스프레드조차 지금 변곡점을 의미하고 있죠. 특히 이런 리스크 오프가 발생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깨질 위험 또는 망가질 위험이 높은 자산부터 던집니다. 그 영역이 바로 이 하이힐드다. 실적이 불안하거나 차입이 너무 많거나 불안정하거나 부도 위험이 높거나 뭔가 너무 고베타, 시장보다 너무 등락폭이 변동폭이 심한 종목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가장 먼저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는 거예요. 자, 유가의 흐름과 이 회색 바 경기 침체와의 상관성, 고유가 시점에는 반드시 경기 침체를 동반한다. 이건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요, 거의 90% 이상 확률로 시차가 있을지언정 경기 침체 연결이 되었다. 지금 유가에서 중요한 국면이요, 1차 100달러입니다. 그리고 2차는 130달러. 물론 유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에너지주도 오르고 투자하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에너지는, 유가는 모든 산업의 비용입니다. 게다가 물가, 소비 심리, 정책 결정 관련된 부분 다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좋지 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가 상승은 증시 비우호 환경이다. 자, 유가가 급등하고 기업은 비용이 늘어나고 고용은 좋지 않아지고 소비자는 지갑을 닫고 연준은 물가 압박 때문에 금리도 내리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안 좋다는 거예요. 경기, 정책, 그리고 투자 심리 모두 악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 유가가 지금, 자, 여기서 이 100달러 키가 되는 핵심 가격 100달러 아래에 아직 있는데요. 일단은 안정권이다. 근데 지금 다시 반등을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100달러를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요, 증시 변동성이 확대됩니다. 좋지 않은 거고요. 2차로 130달러까지 돌파해버리게 되면은 경기 침체 확률이 50% 이상으로 급증한다고 해요. 이건 전 세계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돌파했다고 바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죠. 이 고유가 구간에서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일단 100달러를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증시에 좋지 않고 이럴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는 점이 부담인 거죠. 지금 공포 탐욕 지수 극도의 공포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 구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크게 봤을 때는 매수의 기회죠. 중요한 건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냐 아니면 지금이 최저점이냐, 그 문제가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변곡점이다. 크게 볼 때는 매수 기회,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지금 이 살얼음을 깬다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의 조정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조심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반등해 주는 것, 그겁니다. 바로 반등이 나가야 되고요. 자,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도 여러 지수, 특히 미국 지수의 200일선 이탈,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이걸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탈되게 되면은 분명히 영향은 있어요. 게다가 유가 또한 100달러 지금 아래에 있긴 하지만 언제 급등할지 모른다. 지정학 리스크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만약에 유가가 급등을 하고 100달러를 넘어서고 S&P 500 또한 200일 이평선을 이탈시키고 스프레드, 신용 스프레드 또한 급증하면서 올라간다면 이거는 폭락에 분명 트리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국면으로 이어질 겁니다. 지금은 증시의 방향성을 위다 아래다 이렇게 예견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대응 그리고 전략을 짜고 자금 관리를 대비하는 그런 구간이에요. 지금 무조건 위로 가니까 이렇게 해라, 무조건 아래로 가니까 이렇게 해라, 이럴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자리는 무조건 대응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리의 특성 뭐죠? 손익비가 매우 좋다. 하지만 하락했을 때는 조정이 시작이 될 수 있는 자리, 아니면 상승의 최저점. 그래서 지금 우리의 선택은 방향보다는 대응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죠. 오늘 마감이, 장 마감이 일주일 주봉 마감과 일치합니다. 오늘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에 따라서 주봉 마감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이 장 시작 그리고 끝 함께 트래킹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강의 얼리버드 신청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고정 댓글로 신청해 주시고요. 22일 일요일 밤 9시 시장 긴급 대응 라이브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